여보, 나 이번 주말에도 등산 모임 가야 할 것 같아. 가을이라 산이 너무 아름다워서 놓칠 수가 없네. 여보도 같이 갈까? 아, 아니지. 당신은 무릎이 안 좋으니까 무리하지 말고 집에서 쉬는 게 낫겠네. 알았어, 알았어. 조심히 갔다 올게. 남편 김영호 씨의 말에 아내 박정숙 씨는 고개를 끄덕였다. 벌써 몇 달째 이어지는 남편의 등산 모임. 처음엔 영호 씨의 건강을 염려했지만 남편이 그토록 즐거워하는 모습을 보니 정숙 씨는 내심 안도했다. 은퇴 후 무료해하던 남편에게 새로운 활력소가 생긴 것 같아 다행이라고 생각했다. 하지만 정숙 씨는 알지 못했다. 남편의 등산 모임은 단순한 취미 활동이 아니었다는 것을. 그 속에는 걷잡을 수 없는 욕망과 비밀스러운 만남이 숨겨져 있었음을. 김영호 씨는 60대 중반의 평범한 가장이었다. 대기업에서 임원으로 퇴직한 그는 남부럽지 않은 노후를 보내고 있었다. 강남의 아파트와 퇴직금, 그리고 안정적인 연금까지. 겉으로 보기에는 모든 것을 갖춘 듯 했지만 그의 마음 한구석에는 늘 채워지지 않는 허전함이 있었다. 반복되는 일상, 무미건조한 부부관계. 매일 아침 같은 시간에 일어나 같은 아침 식사를 하고 TV 채널을 돌리다 잠이 드는 권태로운 생활의 연속이었다. 그는 이러한 삶에서 벗어나 새로운 자극을 갈망했다. 그러던 어느 날 그는 우연히 지인의 추천으로 등산 동호회에 가입하게 되었다. 그리고 그곳에서 그녀를 만났다. 박선영 씨, 영호 씨보다 10살 어린 그녀는 활기 넘치는 미소와 밝은 에너지, 그리고 거침없는 언변으로 영호 씨의 마음을 단숨에 사로잡았다. 마치 한 줄기 빛처럼 그의 무료한 삶에 스며든 그녀는 영호 씨의 잊고 지냈던 감각들을 일깨웠다. 선영 씨는 영호 씨와는 전혀 다른 사람이었다. 억압받지 않는 자유로운 영혼, 삶을 즐길 줄 아는 긍정적인 태도, 그리고 젊고 싱그러운 매력까지. 영호 씨는 그녀에게서 잃어버렸던 젊음과 열정을 보았다. 그리고 무엇보다 그녀는 영호 씨의 이야기에 귀 기울여 주었다. 마치 자신만이 세상의 중심인 양 아내에게는 털어놓지 못했던 속마음까지도. 선영 씨 앞에서는 스스럼 없이 이야기할 수 있었다. 아내 정숙 씨가 그에게서 등을 돌릴 때 선영 씨는 온전히 그에게 집중해 주었다. 그들의 관계는 등산 모임에서 시작되었지만 점차 걷잡을 수 없이 깊어졌다. 처음에는 함께 산을 오르며 세상 돌아가는 이야기나 등산 기술에 대해 이야기 나누는 정도였지만 곧이어 단둘이 만나는 횟수가 은밀하게 늘어났다. 그들의 만남은 짙은 안개처럼 비밀스러웠고 그 속에서 영호 씨는 잃었던 젊음을 다시 찾은 듯한 착각에 빠져들었다. 선영 씨, 오늘 경치 정말 좋죠? 설악산의 가을 단풍이 이렇게 아름다운지 미처 몰랐네요. 선영 씨랑 함께 오니 이 모든 풍경이 더 좋게 느껴집니다. 영호 씨는 일부러 낮은 목소리로 속삭였다. 그의 목소리에는 평소 아내에게서는 찾아볼 수 없었던 애틋함과 설렘이 가득했다. 선영 씨는 그의 말에 환하게 웃으며 영호 씨의 팔짱을 끼었다. 영호 씨랑 함께라면 어디든 좋아요. 영호 씨는 참 재미있는 분이세요. 매일 똑같은 일상에 지쳐 있었는데 영호 씨 덕분에 삶의 활력을 찾은 것 같아요. 그녀의 칭찬 한마디에 영호 씨의 얼굴은 화색이 돌았다.
그는 마치 사춘기 소년처럼 들떴다. 아내에게서는 느껴보지 못한 금지된 사랑에서 오는 짜릿한 감정이었다. 설렘, 두근거림, 그리고 짙은 죄책감. 이 모든 감정들이 뒤섞여 그의 마음을 휘감았다. 그는 알면서도 이 위험한 유혹에서 벗어날 수 없었다. 그들은 주로 산속 깊은 곳이나 인적이 드문 한적한 카페에서 만났다. 사람들의 시선을 피하고 그들의 비밀스러운 관계를 지키기 위해서였다. 영호 씨는 아내에게 등산 모임에 간다고 말했지만 실제로는 선영 씨와 둘만의 은밀한 시간을 보냈다. 그들의 만남은 비밀스러웠고 그래서 더욱 짜릿했다. 영호 씨는 선영 씨와 함께 있을 때만큼은 자신이 다시 젊어진 것 같았다. 잃어버렸던 활력을 되찾은 기분이었다. 그의 메마른 일상에 선영 씨는 생기를 불어넣는 존재였다. 그녀와의 대화는 언제나 즐거웠고 그녀의 웃음소리는 그의 귓가에 맴돌았다. 하지만 시간이 흐를수록 영호 씨는 불안해지기 시작했다. 이 관계가 언제까지 이어질 수 있을까? 만약 아내가 알게 되면 어떻게 될까? 그의 마음속에는 죄책감과 함께 알 수 없는 두려움이 스며들었다. 선영 씨도 마찬가지였다. 그녀는 어느 날 영호 씨에게 말했다. 영호 씨, 우리 이렇게 계속 만나도 괜찮을까요? 가끔은 불안하고 무서워요. 이 관계가 밝혀지면 어떻게 되는 걸까요? 선영 씨의 말에 영호 씨는 그녀를 꼭 안아주며 속삭였다. 걱정 마요, 선영 씨. 내가 다 알아서 할게. 당신 혼자 두지 않을 거야. 나만 믿어요. 그의 목소리에는 단호함이 깃들어 있었지만 그의 눈빛은 흔들리고 있었다. 그의 뇌리에는 언제나 아내 정숙 씨의 얼굴이 어른거렸다. 어느 날 영호 씨는 등산 모임이 끝난 후 선영 씨와 함께 시내로 향했다. 그들은 평소처럼 인적이 드문 한적한 곳에 있는 분위기 좋은 레스토랑으로 향했다. 그들은 맛있는 음식을 먹으며 와인을 마셨다. 영호 씨는 선영 씨의 눈을 지그시 바라보며 말했다. 선영 씨, 당신을 만나고 내 삶이 완전히 바뀌었어요. 당신은 내게 정말 특별한 존재예요. 당신 없이는 이제 단 하루도 살 수 없을 것 같아요. 선영 씨는 그의 말에 아름다운 미소를 지었다. 하지만 그 미소 뒤에는 알 수 없는 그림자가 드리워져 있었다. 마치 가면을 쓴 듯한 그녀의 표정은 영호 씨의 들뜬 마음을 알 수 없는 불안감으로 채웠다. 그들이 레스토랑을 나설 때였다. 갑자기 옆 테이블에서 누군가 영호 씨를 부르는 소리가 들렸다. 김영호 씨 맞으시죠? 영호 씨는 깜짝 놀라 뒤를 돌아보았다. 그곳에는 뜻밖의 인물이 서 있었다. 그의 오랜 친구이자 직장 동료였던 박 과장, 박성철 씨였다. 영호 씨는 순간 당황했지만 애써 침착한 척 미소를 지었다. 아, 박 과장. 자네가 여긴 웬일인가? 아는 사람이라니 우연도 이런 우연이 없네. 세상 참 좁지? 박 과장은 영호 씨의 옆에 서 있는 선영 씨를 힐끗 쳐다보았다. 그의 눈빛에는 호기심과 의심, 그리고 알 수 없는 비웃음이 뒤섞여 있었다. 네, 저도 오랜만에 와이프랑 식사하러 왔는데 영호 씨를 여기서 만나네요. 정말 반갑네요, 선배님. 박 과장은 영호 씨에게 자신의 아내를 소개했다. 그리고 영호 씨는 선영 씨를 소개할 차례였다. 영호 씨는 망설였다. 뭐라고 소개해야 할까?
등산 모임 동료? 아니면 영호 씨는 애써 침착한 목소리로 말했다. 아, 이분은 등산 모임에서 만난 동료예요. 박선영 씨, 워낙 산을 좋아해서 저랑 자주 함께 다니곤 합니다. 선영 씨는 박 과장 부부에게 정중하게 인사를 건넸다. 그녀의 인사는 너무나 자연스러웠고 아무런 의심의 여지도 남기지 않았다. 그날 밤 영호 씨는 잠을 이룰 수 없었다. 박 과장의 눈빛이 자꾸만 마음에 걸렸다. 그는 과연 모든 것을 눈치챘을까? 만약 박 과장이 아내에게 이 사실을 알리면 어떻게 될까? 그의 평화롭던 일상은 송두리째 무너질지도 모른다는 생각에 영호 씨는 불안감에 휩싸였다. 며칠 후 영호 씨의 아내 정숙 씨에게 의문의 전화 한 통이 걸려왔다. 발신자 표시 제한으로 걸려온 전화였다. 정숙 씨는 전화를 받았지만 아무 말도 들려오지 않았다. 그저 옅은 숨소리만 들릴 뿐이었다. 정숙 씨는 불길한 예감에 사로잡혔다. 그날 이후 아내의 불안감은 더욱 커졌다. 남편의 행동 하나하나가 의심스러웠다. 등산 모임에 간다며 나서는 남편의 뒷모습을 보며 아내는 알 수 없는 불안감과 함께 깊은 의심을 품게 되었다. 남편의 낯선 향수 냄새, 휴대폰을 늘 손에 쥐고 다니는 모습, 밤늦게 걸려오는 전화들. 모든 것이 정숙 씨의 마음을 갉아먹었다. 아내는 남편 영호 씨의 등산 가방을 몰래 뒤져보았다. 그 안에는 영호 씨의 휴대폰이 들어 있었다. 아내는 잠겨있는 휴대폰을 열어보려고 했지만 비밀번호를 알 수 없었다. 그때 아내의 눈에 들어온 것은 등산 가방 한 구석에 놓인 작은 수첩이었다. 수첩은 낡았지만 아내의 손에 닿는 순간 묘한 긴장감을 주었다. 아내는 조심스럽게 수첩을 펼쳐보았다. 수첩 안에는 알 수 없는 암호 같은 글자들이 빼곡하게 적혀 있었다. 아내는 직감했다. 이 수첩이 남편의 비밀과 관련되어 있다는 것을. 그녀의 심장이 불안하게 요동쳤다. 아내는 남편 영호 씨에게 이 사실을 따져 물었다. 영호 씨는 처음에는 시치미를 떼며 부인했지만 아내가 내민 수첩을 보고는 더 이상 거짓말을 할 수 없었다. 그는 아내 앞에 무릎을 꿇고 용서를 빌었다. 여보, 미안해. 정말 미안해. 내가 미쳤었어. 한순간의 실수였어. 다시는 이런 일 없을 거야. 제발 나를 용서해줘. 영호 씨의 눈에서는 회한의 눈물이 흘러내렸다. 하지만 아내 정숙 씨의 마음은 이미 돌아서 있었다. 그녀는 남편의 말에 아무런 대답도 하지 않았다. 그의 눈물조차 거짓으로 보였다. 아내는 이혼을 요구했다. 그녀의 단호한 태도에 영호 씨는 절망했다. 영호 씨는 아내의 결심을 돌리기 위해 온갖 노력을 다했지만 소용없었다. 아내의 마음은 이미 차갑게 식어 있었다. 그녀는 더 이상 영호 씨를 믿지 않았다. 결국 영호 씨는 아내의 뜻을 따를 수밖에 없었다. 그들은 이혼했다. 영호 씨는 모든 것을 잃었다. 아내, 행복했던 가정, 그리고 대기업 임원으로서의 명예까지. 그는 후회와 절망감에 빠져 힘든 시간을 보냈다. 그의 삶은 잿더미가 된 듯했다. 시간이 흘렀다. 영호 씨는 폐인이 된 채 하루하루를 보내고 있었다. 그는 선영 씨에게 연락했지만 그녀는 이미 그의 전화를 받지 않았다. 모든 연락수단을 차단한 채 사라졌다.
영호 씨는 선영 씨를 찾아갔지만 그녀는 이미 이사를 가고 없었다. 흔적조차 찾을 수 없었다. 영호 씨는 선영 씨가 자신을 이용했다는 사실을 깨달았다. 그녀는 자신의 돈을 노린 꽃뱀이었던 것이다. 그는 분노에 휩싸였다. 자신을 나락으로 떨어뜨린 선영 씨에게 복수하겠다는 다짐을 했다. 그는 선영 씨의 행방을 쫓기 시작했다. 그의 눈빛은 복수심으로 이글거렸다. 영호 씨는 선영 씨가 자신에게 접근한 이유를 알 수 없었다. 하지만 한 가지는 분명했다. 그녀는 영호 씨에게서 무언가를 얻으려고 했다는 것을. 영호 씨는 과거를 되짚어 보았다. 그리고 등산 모임에서 선영 씨를 처음 만났던 날을 떠올렸다. 그녀는 영호 씨가 은퇴 후에도 상당한 재산을 가지고 있다는 사실을 이미 알고 있었다. 영호 씨는 선영 씨가 자신의 재산을 노리고 계획적으로 접근했다는 사실을 직감했다. 그녀의 친절과 애정은 모두 가면이었다는 것을 깨달았다. 그의 가슴은 분노로 들끓었다. 영호 씨는 선영 씨와 박 과장에게 복수하기로 결심했다. 그는 그들의 모든 것을 파헤치기로 했다. 그들이 쌓아 올린 거짓의 탑을 무너뜨리기로 했다. 영호 씨는 선영 씨의 과거를 조사하기 시작했다. 그리고 그녀가 이전에도 비슷한 수법으로 여러 남자들에게 접근하여 돈을 갈취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 그녀는 상습적인 사기꾼이었다. 박 과장 또한 그녀의 공범이었다. 그들은 계획적으로 영호 씨에게 접근하여 그의 재산을 노린 것이었다. 그들의 악랄한 계략은 영호 씨의 모든 것을 파괴했다. 영호 씨는 이혼한 아내 정숙 씨에게 연락했다. 그는 아내에게 모든 진실을 털어놓았다. 자신이 얼마나 어리석었고 또 어떤 위험한 상황에 처해 있었는지. 아내는 영호 씨의 이야기를 듣고 큰 충격을 받았다. 그녀는 남편이 그렇게까지 철저하게 이용당했을 줄은 상상도 하지 못했다. 아내는 영호 씨를 용서했다. 그리고 그들은 다시 함께하기로 했다. 정숙 씨는 영호 씨의 손을 잡으며 말했다. 당신은 여전히 내 남편이에요. 다시는 혼자 아파하지 말아요. 영호 씨는 아내의 따뜻한 품으로 돌아왔다. 그는 아내에게 진심으로 사과하고 앞으로는 아내에게만 충실하겠다고 약속했다. 그의 눈에서는 감격의 눈물이 흘렀다. 영호 씨는 아내와 함께 새로운 삶을 시작했다. 그는 과거의 실수를 통해 많은 것을 깨달았다. 그는 진정한 사랑과 행복이 무엇인지 알게 되었다. 그는 이제 더 이상 화려한 외모나 달콤한 말에 현혹되지 않았다. 그는 아내와 함께 소박하지만 행복한 일상을 보냈다. 그들은 함께 등산을 다니고 맛있는 음식을 만들어 먹으며 서로에게 깊은 사랑을 표현했다. 영호 씨는 비로소 마음의 평화를 찾았다. 그의 얼굴에는 잔잔한 미소가 번졌다. 하지만 이야기는 여기서 끝이 아니었다. 진정한 반전은 지금부터 시작이었다. 영호 씨가 아내와 재결합한 지 몇 달 후, 아내 정숙 씨는 영호 씨 몰래 은밀한 만남을 이어가고 있었다. 아내가 만나는 사람은 다름 아닌 영호 씨의 재산을 노렸던 박선영이었다. 사실 모든 것은 아내 정숙 씨의 계획이었다. 아내는 남편의 불륜을 알게 된 후 복수를 다짐했다. 그리고 그녀는 선영 씨와 손을 잡고 영호 씨를 파멸시킬 계획을 세웠다. 그녀의 복수심은 차갑고도 잔인했다. 선영 씨는
아내의 계획에 동참했다. 그녀는 영호 씨에게 의도적으로 접근하여 그의 마음을 흔들었다. 능숙하게 그를 유혹하고 감정적으로 그를 조종했다. 그리고 박 과장과의 만남 또한 아내의 계획이었다. 아내는 박 과장에게 접근하여 선영 씨와 영호 씨의 관계를 폭로하도록 지시했다. 이 모든 것은 영호 씨의 재산을 가로채기 위한 아내의 치밀한 계략이었다. 아내는 영호 씨의 불륜을 빌미로 이혼을 요구했고 위자료와 재산 분할을 통해 영호 씨의 재산을 상당 부분 가로챘다. 그리고 선영 씨와 박 과장에게는 그 대가로 상당한 금액의 돈을 지불했다. 그들은 완벽한 공범이었다. 모든 것이 정숙 씨의 손안에서 계획되고 실행된 연극이었다. 영호 씨는 자신이 사랑했던 두 여자에게 철저히 배신당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 그의 인생은 다시 한번 나락으로 떨어졌다. 그는 깊은 절망감에 휩싸였다. 아내와 선영 씨는 영호 씨의 모든 것을 빼앗아갔고 그들은 이제 새로운 삶을 시작했다. 영호 씨는 다시 한번 나락으로 떨어졌다. 그는 모든 것을 잃고 혼자 남겨졌다. 그는 자신의 어리석음을 후회했지만 이미 때는 늦었다. 그의 삶은 송두리째 파괴되었다. 그의 눈은 핏발이 서고 심장은 분노로 타올랐다. 영호 씨는 이 모든 사항들을 언론에 제보했다. 언론은 영호 씨의 이야기에 큰 관심을 보였다. 그들은 영호 씨의 증거들을 토대로 아내와 선영 씨의 범행을 폭로했다. 세상은 충격에 휩싸였다. 영호 씨의 이야기는 큰 파장을 일으켰다. 아내 정숙 씨와 선영 씨는 대중의 비난을 피할 수 없었다. 그들은 모든 것을 잃었다. 명예, 재산, 그리고 행복까지. 그들은 결국 법의 심판을 받게 되었다. 그들의 화려한 삶은 한순간에 붕괴되었다. 그의 이야기는 수많은 사람들에게 경종을 울리며 진정한 삶의 가치에 대해 다시금 생각하게 만들었다. 그리하여 영호 씨는 비록 늦었지만 자신만의 방식으로 삶의 진정한 의미를 찾아 나섰다.